네, 미라콤이 제안하는 설비 물류 자동화 추진 전략 웨비나 다음 순서로 말씀드렸다시피 미라콤 INC의 이영수 프로님 모시고요. 다음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콤 INC 이영수 프로님 제 옆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미라콤 INC 이영수입니다. 저는 그 이전 세션에서 발표한 그 김일우 상무와 함께 물자동화 사업을 좀 진행 중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그 현장에서 저희 부서원들과 함께 물 자동화 시스템들을 좀 구축을 하고 그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또 관련된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그것들을 좀 솔루션화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이제 주제 발표가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물류 자동화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전략인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디지털 트윈, 요새 핫한 또 트렌드 이슈인 네네. 키워드인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물류 시스템에도 그동안 보면 앞서 이제 김일우 상무님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이제 네. 사용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기능들이 많이 사용됐는데 네네. 요거하고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네. 네. 뭐 간단하게 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해보고, 그다음에 자료를 좀 찾아보고, 기술 연구하는 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제안하기 전이나 아니면 제안하는 단계에서 이것들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물동량 분석을 한다거나 그거에 맞춰서 레이아웃 컨설팅을 하고 물류 설비들을 배치를 하거든요. 이것들이 맞는지를 사전 검증하기 위해서 각종 조건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세팅을 해서 검증하는 차원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 운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현장 환경들을 그대로 모델링을 해서 구축을 한 다음에 과거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히스토리성 데이터들을 다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에 사실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디지털 트윈을 하는 이유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리고 사전 예측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네. 그런 배경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보다는 디지털 트윈이 더 이제 광의의 그죠? 하나의 이제 시뮬레이션은 기법인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수 프로님이 준비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물류 자동화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 한번 듣고요. 예,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금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디지털 트윈 기반 물류 자동화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전략인데요. 저희 그 미라콤 INC에서 그동안 한 20년 이상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기술들, 관련 기술들을 투자를 했었고, 앞으로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솔루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시대에 맞는 최신 기술들을 좀 잘 접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거고요. 사실은 미라콤도 수년 전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러나 이제 최근에 한번 자동화에 먼저 좀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의사결정이 됐었고요.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자동화 중에 물류 자동화 쪽에 먼저 좀 적용을 해보고 그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중간 결과물들을 한번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좀 마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어젠다는 그 디지털 트윈 개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물류자동화 통합관제 솔루션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류자동화 그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과 통합관제 시스템에 저희 미라콤만의 어떤 구축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저희 통합관제 솔루션에 대한 간략한 그 데모 영상 시연이 있겠습니다. 각 예시별로 좀 시연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 개요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폴로 13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워낙 오래돼서 저도 좀 메인 스토리 외에는 거의 가물가물한데요. 제가 오늘 이 영화를 좀 들고 나온 이유는 메인 스토리보다는
디지털 트윈과 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최초의 디지털 트윈 사례가 아닌가라는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영화는 물론 달 탐사를 하기 위해서 떠났지만 큰 사고 때문에 그 탐사는커녕 그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서 그 굉장히 고초를 겪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사가 기환을 하는 스토리인데 지금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냐라고 한번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시면 사실은 현장에서는 큰 사고 때문에 당연히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거의 뭐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나사 그 관제센터에 계속 그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그 정보를 제공하고 지상 관제센터에는 당시에 다행히 그 아폴로 13에 대한 그 운전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우주인만큼의 실력이 있는 그 인력들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15개의 시뮬레이터를 조작해서 동일한 환경들, 아까 말씀드린 그 시뮬레이션처럼 굉장히 여러 번 테스트를 반복을 해서 이 3인의 우주인들을 좀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을 해답을 찾아내고 그 구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야말로 디지털 트윈의 사례가 아닌가라고 얘기들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70년도거든요. 이것이. 근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2001년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 서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개념입니다. 제가 위키피디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 정의한 내용들을 갖고 왔는데요. 그 컴퓨터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든 다음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현실 속에 어떤 사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물이 있고 그것들을 컴퓨터라는 가상 환경에 쌍둥이 형태로 만드는, 그대로 모사하는 겁니다. 그대로 모사해서 잘 된다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조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조작을 해서 뭔가 변수로 입력을 하면 그것들이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에서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해서 이게 정확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분야에서도 정말 이 기술을 쓰려고 하겠죠. 그리고 물론 이게 비용 효율적인 면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에트리에서도 이제 정의한 내용을 보시면 현실 세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가상 세계에서 분석을 하고 최적화 방안을 도출을 해서 거꾸로 다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최적화하는, 개선하는 그런 지능화 융합 기술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언뜻 그냥 아신다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거를 구현한다라고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현실 생활에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쓰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가장 손쉽게 쓰시는 음식 배달 앱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가상 환경인 스마트폰에서 저희가 주문을 하거든요. 주문을 하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점을 정해서 그쪽 커피숍에 가면 저희가 주문한 커피가 그냥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목적지를 가상 내비게이션 앱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다 반영을 해서 계속 시뮬레이션 해주면서 최적의 어떤 루트를 찾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를 그대로 운전해서 가면 되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몇몇은 깨우뚱하실 거예요. 이게 디지털 트윈 맞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좀 완벽한 수준을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디지털 트윈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율주행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율주행이 아마 완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내비게이션하고 다르게 저희를 운전해서 데려다 주기까지 하죠. 최적의 루트를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 생각에는 매트릭스, 그다음에 아바타나, 그다음에 뭐 탐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뭐 엣지 오브 투마로우, 뭐 이런 영화들이 디지털 트윈의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많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 제 그 발표를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좀 퀵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디지털 트윈 기술 정의입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자료나 연구를 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정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미라콤의 상황이나 저의 그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현실 세계를 3D 모델로 가상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시각화해서 실시간 관제 및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 예측, 최적화를 구현하는 융합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현실 상황, 제가 물류자동화 그 솔루션을 통합관제 솔루션을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현실의 현장 환경을 그대로 3D 모델로 가상화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걸 웹 기반으로 좀 구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를 해야 된다면 그 설비, 현장에 있는 설비들과 물류 장치들과 다 연계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제어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저희 자사의 하이오노온이라는 또 고객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계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전문 솔루션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연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각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지금 구현을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다음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과정이 저희의 어떤 숙제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양한 고객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구축을 해서 그런 것들 쭉 해서 히스토리를 잘 쌓고 그 데이터 분석 기술이나 AI 기술들을 다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도 있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화 시킨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것까지 자동화 시킨다라고 하면 스스로 학습해서 그러면 이제 완벽한 디지털 트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그 로드맵이 다 반영돼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싶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지금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거는 그 총체적으로 어떤 실체가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융합 기술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듯이 아래에 있는 관련 기술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기술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기술들이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아마 웹에서 뭐 자료를 찾아보시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보신다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그림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왼쪽 그림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디지털 트윈의 구조고요. 오른쪽 그림은 딜로이트에서 제시한 제조공정 디지털 트윈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디지털 트윈 그 5단계 발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제시한 모델이고요. 뭐 사실은 보시면 4, 5단계 정도 되면 사실은 거의 넘사벽입니다. 사실은 저쪽까지 가려면 먼 미래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그 지금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라고 검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단계만 딱 하시더라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1단계 3D 형태로 현장을 그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미러링을 뜬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벌써 개발자나 엔지니어 분들에게 그 과제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벌써 그 버틀렉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과연 2D로 할까 3D로 할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 단계인 2단계, 3단계로 가면 뭐 거꾸로 모사를 했다 하더라도 미러링을 했다 하더라도 현장을 다시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하려면 상당한 기간도 필요하고 투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 모델은 사실은 목표, 과제나 이런 것들 투자를 하실 때 목표로 잘 정하시면서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은 기대 효과입니다. 지금 사실은 모든 개념들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기대 효과를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실에서는 제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을 예상해서 입력하고 다 해서 해봐야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디지털 트윈을 적용을 해서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상 환경에서 그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ROI를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하면 투자를 하시겠죠.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스마트 시티 쪽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든가 그다음에 각 기업에서 제조나 유통 물류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 생활안전이나 사회재난 쪽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각 분야별로 좀 검토를 많이 하고 기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뭐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는 아직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초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최근에 시장도 좀 시장 규모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좀 각 정부나 그다음에 각 기업들에서 관심도 많고 투자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이것들은 왜 그럴까? 제가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마켓앤마켓의 그 전망을 제시한 27년도의 그 전망을 보면 730억 달러 규모거든요. 이 부분은 약 뭐 94조, 약 100조 가까이 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규모도 크고 각 기관에서 또 기업에서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데이터 취득 비용이 좀 저렴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IoT 구축 비용이라든가 센서 비용들이 좀 저렴해진 거죠. 그리고 지금 기관망 자체가 5G망으로 좀 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나 클라우드 기술들이 좀 발전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들이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3D AI 기술까지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가상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거든요. 물론 많이 발전한 곳들이 있지만 아직은 그 시기상조인 경우의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게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ROI를 충분히 얻으려고 한다면 투자를 많이 얻어내려고 하면 단계별 추진 전략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진행을 하면서 좀 염두에 둔 부분들 자체가 디지털 트윈 기술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렵게 할수록 운영 유지 관리 비용이 가만히 돼야 됩니다. 상당히 고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좀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관계자의 정보 노출에 대한 리스크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그다음 기업 내의 어떤 작업자들, 현장 작업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일하는 공간에 대해서 내가 있는 생활 공간에 대해서 3D로 직관적으로 뭔가 모니터링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리스크를 판단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사점들은 분명히 디지털 트윈 기술은 유용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려사항들을 잘 고려하시고 전략을 잘 추진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 분야를 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라콤에서는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지만 저희가 제조를 하기 때문에 제조 분야에서도 자동화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먼저 물류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 쪽에 먼저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좀 연구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접목을 한다면 구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3D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설비 장치 제어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접목을 해서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잘 연동을 한 것들을 구축을 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현장과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계속 하는 거죠. 최적화를 하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매뉴얼로 하다가 그걸 인공지능화 시킨다라고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분들에게 좀 베너핏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좀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통합관제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조나 물류 현장 비슷한데요. 그 현장들의 현황을 제가 도식화해서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장을 제대로 반영을 과연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통합관제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기획을 해서 많이들 지금 개발을 하시지만
실제 현장을 대변할 수 있을까? 실시간으로 정말 그 현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물음표를 가진 기업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관들도 많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왜 그러냐면 각 업무별이나 포인트 이런 부분에서 그 독립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정보들이 다 불일치한 거죠. 그래서 특정 부분에만 좀 집중이 돼 있다거나 투자도 어떤 조직에서만 이루어진다거나 전체적으로 물론 그 높은 수준의 IT를 지금 하신 분들은 대기업에서는 그 상당히 통합관제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기획을 해서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일부에만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관리자나 현장 그 인력들이나 해서 그 효율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 기반으로 좀 업무 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직관적으로 좀 잘 보여드려야겠죠. 데이터도 되게 추상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상 비정상 상황이나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조치가 잘 안 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 스스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솔루션과 접목을 해서 공장이나 물류센터의 어떤 현장들을 일단 3D 기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왜 3D로 했냐? 처음에는 2D로 저희도 시도했거든요. 근데 2D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현장은, 물류 현장 같은 경우는 랙도 되게 다층으로 돼 있고요. 건물도 지금 1, 2층으로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3층 이상, 4층, 5층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현장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감지를 하려면 그대로 디지털 트윈처럼 그 현장을 반영이 돼야 되고요. 제어 시스템이나 각 장치들과의 연계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지금 아직은 되어 있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이 지금 시스템들을 잘 접목을 해서 제어 시스템과 함께 고도화를 해서 그 향후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그 숙제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5단계 모델에서 2단계는 어느 정도 저희가 좀 됐다. 그 생산 설비나 저희가 물류 설비를 제어하는 노하우는 있기 때문에 그 2단계 정도는 됐고요. 그래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객사 현장들을 저희가 더 적용을 해보고 저희 인사이트를 얻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해야 되는 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물자동화 통합관제 시스템, 제어 시스템과 함께 저희의 미라콤에서는 어떻게 지금 어떤 아키텍처로 구축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모 영상 시연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자동화 전체 시스템 구성입니다. 그 김일호 상무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쉽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왼쪽 부분이 바로 공장 내 물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부분이 바로 그 창고 물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위에 ERP, MES, 그 다음에 WMS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호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상위에 ERP, MES, WMS는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공장 내 물류에서 공정 물류라고 표현하는 공정 물류의 어떤 전체 통합 제어는 MCS라는 솔루션이 지금 맡아서 좀 진행을 하고 하위에 있는 AMHS, 각 물류 설비들의 제어 시스템과 통신을 하면서 MCS가 중간에서 코디네이션 역할을 합니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요. 그 상위 호스트의 반송 명령을 받아서 설비 제어들을 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예외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체 반송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효과적으로 좀 제어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창고 물류 같은 경우는 WCS가 그런 역할을 하게끔 저희가 지금 설계를 아키텍처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 부분은 이러한 그 전체 시스템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연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하게 될 거고요. 가급적이면 그 타사의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물론 뭐 투자 비용은 더 들겠지만 가능하게끔 아키텍처는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지금 그 방금 설명드렸던 핵심적인 그런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그 모델을 좀 가져와 봤고요. 간단하게 1분짜리 영상이고요.
어떤 얘기냐면 특정 생산 그 공정에 있는 생산 설비에 자재 그 생산을 하기 위한 자재 불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재 출고 요청을 하면 그 스태커 크레인에 담겨져 있는 그 원자재가 출고가 돼서 AMR을 타고 리프터 장비를 통해서 그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과정을 한번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이거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MES가 지금 생산 그 원자재 투입을 위해서 MCS로부터 반송 명령을 MCS에 이제 내리는 상태고요. MCS가 최적 경로를 찾아서 지금 찾았고요. 그리고 스토커 제어 시스템인 SCS의 그 특정 그 캐리어에 담긴 원자재를 출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출고 포트에 지금 SCS가 지금 내려놨고, 그 ACS가 그것들을 시그널을 받아서 지금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자재를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AGV 1층에 있고 2층, 1층, 3층에 있는 다 AGV들은 ACS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통합 제어를 다 MCS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에 생산 공정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MCS가 최종 MES 시스템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산이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렇게 좀 제어 시스템을 약간 소개를 해드렸고요. 통합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에 대한 구축 과정은 지금 아래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물류 자동화 현장을 좀 구조적으로 좀 특성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레이아웃을 잡겠죠. 그리고 보관 이동 방식을 선정을 하고 그에 맞는 그 적절한 최적의 물류 설비들을 배치를 하고 물류 운영 프로세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때부터 그 제어 시스템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제어 시스템들의 기본 노멀한 어떤 프로세스는 당연히 반영을 하고 예외 사항들을 좀 반영을 해서 대체 반송 로직들을 짜게 되고요. 그런 현장에 맞는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다 데이터들이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합 관제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을 해서 현재 노멀한 상황, 그 다음에 장애 상황들을 다 해서 리포팅 해드리는 그런 구조로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그 모습이고요. 김유리 사모님께서 시연을 대략 해드렸죠. 제가 시연하는 부분은 지금 시연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시연하는 부분은 특정한 예시에 대해서 실제 시스템을 저희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 창고 물류입니다. 그래서 원자재일 수도 있고요. 스태커 크레인으로 된 원자재 제품 창고를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영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 제품의 특정 공정에서 제품이 이제 그 제품 생산이 완료가 된 제품이 그 제품 창고로 입고가 되는 과정을 AMR이 쭉 이송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예시는 한꺼번에 지금 영상 시연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시는 차량용 반도체 라인입니다. 실제 라인이고요. 여기 3층짜리 건물이고요. 공장이 있고요. 2층에 있는 이 부분 스토커에서 수직 반송기 그 리프터를 타고 내려와서요. 그 아래인 1층에 있는 스토커에 그 반도체 풉 원자재죠. 그 반도체 풉이 그 적재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한꺼번에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1분짜리입니다. 지금 왼쪽 화면에 보시면 이게 모드가 있습니다. 3D이기 때문에 그 오토 모드거든요. 자동 카메라 모드로 지금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조절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품이 스태커 크레인으로 해서 렉에 보관되는 현상을 보고 있고요. 지금 똑같은 모드를 1인칭 카메라로 1인칭 모드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지금 작업자가, 이 개발자가 보는 사람이 수동으로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저 AMR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좀 자동 창고는 보여드리고요. 지금 반도체 라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라인을 보여드리면 이게 3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이 1, 2, 3층을 다 보시려면
이렇게 좀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펼쳐서 2층에 있는 특정 스토커에 담겨져 있는 반도체 풉이 출고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통합 제어 시스템인 MCS의 어떤 그 이벤트들을 쭉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들 아이디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그 장비들, OHT나 스토커나 이런 장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리프터를 타고 지금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프터 포트에 지금 내려놨고요. 지금 1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를 타고 1층 스토커에 지금 적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3D 형태로 저희가 지금 구현을 했고요. 실제 이 MCS 기반으로 해서 구축 중인 어떤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통 쪽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유통 쪽에 예를 들면 분류자동화 영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의 분류자동화고요. 여기 왼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 4개의 포트로 구성된 분류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작업자 4명이 각각 AGV를 보고 있죠. 그래서 작업자가 그 해당 제품을 그 AGV에 올려놓으면 AGV가 소팅 AGV입니다. 이 AGV는 단순히 이송해주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 제품에 맞는 그 주문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된 그 주문별로 오더박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오더박스인데 주문별로 오더박스에 매핑이 되어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완료가 된 그 주문은 이렇게 분류 선반을 이용을 해서 분류 선반 통째로 저상형 AGV가 그 이동해주는 그런 모델까지 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인칭, 아까 1인칭 모드입니다. 그래서 특정 AMR이 지금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오더박스에 매칭 시켜서 그 분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오토 모드입니다. 그래서 자동 카메라로 1, 2층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성능도 지금 외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이게 고성능 PC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노트북으로 지금 시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현황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고요. 조망하듯이 이건 자동 모드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분류 선반들을 AGV가 지금 이동시키고 있죠. 다 오더 완료된, 오더에 채워진. 이렇게 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좀 데모는 마쳤고요. 제가 매진말을 좀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좀 약속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직은 저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는 그 연구하고 개발 투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자동화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사업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영역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AI 기술을 접목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탑 레벨인 운전 제어 자동화까지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좀 욕심을 낸다면 그 엔터프라이즈 영역까지, 경영 레벨까지도 저희가 좀 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션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영수 프로님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주제 발표 동안 이제 올라온 질문, 지금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네네. 하나만 딱 예, 질문하고 다음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현실적인 지금 당면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당사는 이제 스마트 물류 1단계가 완료되어 사용 중입니다. 예. 공장 간 이동에 자동화, AGV와 사람, 차량이 동시에 작업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 뭐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하든 아니면 미라콤에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거든요. 되게 종합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물류 컨설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페인 포인트가 이건 뭐 당연히 페인 포인트고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섞여서 운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안전은 첫 번째 우려, 그 최우선 상황이거든요. 컨설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통합관제로 해결한다? 사실은 컨설팅이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다니는 구역에 그렇죠. 되게 위험한 중량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한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AGV로 VNA로 할지 뭐 그 삼방향 지게차나 그렇죠. 이런 그 중량물을 할 때 이 업체별로도 굉장히 자신 없어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 높이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궁금하네요. 어떤 상황인지 다 그래서 질문 내용 자체가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무조건 첫 단계부터 다 설계를 하게 돼 있어서 관제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관제로 해결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컨설팅을 하고 그렇죠. 그것들을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좀 이런 환경들이 최근에 이제 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네. 뭐 컨설팅 없이 물론 이 컨설팅 하셨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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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컨설팅 없이 뭐 도입하거나 하신 부분은 아니겠지만 네. 사용하다 보니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일 거예요. 보면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지금 관제로 사실 해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다 거짓말이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물류를 하시는 부분들 보면 저희가 삼성도 관계사다 보니까 각 그 경험들을 보시면 각 조직별로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자동화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군요. 문제가 그렇죠. 한쪽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전략은 MCS나 WCS로 통합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네, 네.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 그 컨설팅한 결과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 AGV만 도입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좀 향후에 한번 저희한테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좀 네. 컨설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가이드를 알겠습니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프로님 오늘 주제 발표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